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프랑스 대혁명 직전 라브리 마을에 사는 날품팔이 노동자 장발장은 누이 동생과 조카 7을 부양하며 살아간다. 배고픈 조카들을 보다 못해 빵을 훔치다가 체포된 그는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데 남은 가족의 생계가 걱정돼 틈만 나면 탈옥을 시도한다. 그렇게 빵 한 개를 훔쳤다는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뒤 마침내 출소하여 차가운 세상 속으로 내던져진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식당과 여관에서는 돈이 있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냉대, 피곤한 몸, 피폐해진 영혼. 갈 곳이 없던 장발장은 우연히 자신을 구해줄 따뜻한 손길을 만나게 된다. 미리엘 주교의 도움으로 주교관에 머물게 되었지만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그는 주교관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다. 그러다 헌병대에 잡혀 다시 체포될 위기에 처하나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구해주기 위해 자신이 은식기를 준 것이라 증언하며 은초대까지 건네준다. 주교는 그에게 말한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샀소. 장발장은 주교의 말에 감동해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버리고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8년 후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구슬 공장을 세워 큰 성공을 거둔다. 선행과 시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시장직까지 맡게 된 장발장의 공장에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을 키우는 팡틴이 일하고 있었다. 팡틴은 사생아를 키운다는 이유로 여직공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자 이를 본 장발장은 공장 감독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팡틴을 유혹하려다 거절당한 공장장은 앙심을 품고 그녀를 해고한다. 딸 코제트의 약값을 마련해야 했던 팡틴은 목걸이와 머리카락을 팔며 거리의 여자가 되고 만다.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녀는 손님과 다투다 다치게 되는데 손님이 자베르 경감을 불러 팡틴을 체포하라고 한다. 이때 장발장이 나타나 팡틴을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한편 장발장이 수감되었던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느낀다. 그는 마들렌 시장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병원에 간 장발장은 죽어가는 팡틴에게 그녀의 딸 코제트를 죽을 때까지 맡아 키우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장발장으로 지목되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다. 장발장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간 쌓아온 재산과 명예를 버리고 법정에 출두하여 모든 것을 고백한다. 무자비한 자베르에게 즉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그는 코제트를 데리러 가지 못해 절망하고 팡틴은 결국 숨을 거둔다. 다시 감옥에 갇힌 장발장은 배에서 노역하던 중 죽어가는 선원을 구하려다 바다에 빠지게 된다. 다음 날 신문에 장발장이라는 죄수가 익사했다는 기사가 나지만 사실 그는 익사를 가장해 탈출한 것이다.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관에 맡겨진 코제트를 찾아간 장발장은 학대받으며 일하던 코제트를 구해 주인 부부에게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다. 이후 장발장은 자베르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수녀원에 몸을 숨기며 코제트를 키운다. 장발장의 보살핌 속에 밝게 성장한 코제트는 마리우스 폭메르시라는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녀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온 장발장은 저 아이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버리는구나라며 허망함을 느낀다. 1832년 6월 5일 파리에서는 장 막시밀리앙 라마르크 장군의 죽음으로 혁명의 불길이 번지며 곳곳에서 시가전이 벌어진다. 공화파인 마리우스는 이 전투에서 온몸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를 구한 이는 장발장이었다. 그는 격전 속에서 마리우스를 찾아내어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를 등에 업고 하수도로 탈출을 감행한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장발장은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결혼시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뒤 생을 마감한다. 한편 시가전 중에 장발장 덕분에 목숨을 구한 자베르는 탈출 과정에서 그를 붙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놓아준다. 그 후 마리우스와 장발장을 상마차에 태워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 뒤 사라진다. 내가 그토록 집요하게 추적한 저 죄수는 나를 풀어줬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용서했다. 왜일까라며 혼란에 빠진 자베르는 법에 대한 절대적 신념에 회의를 느끼고 목숨을 버린다. 레미제라블은 인간이 지닌 죄와 구원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희생과 사랑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있게 묘사한다. 한편의 대서사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장발장은 불우한 환경과 사회적 불의 속에서도 용서와 자비의 힘을 경험하며 스스로도 변화의 길을 걷는다. 그의 이야기는 사회의 냉혹한 차별을 고발하는 동시에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혁명과 빈곤의 시대를 배경으로 이 소설은 고통받는 개인의 이야기가 결국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연대와 공감의 중요성을 전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이야기가 결국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